백제의 건국 설화. 우리나라 고대사가 모두 그렇지만 백제의 역사도 일단 건국 설화에서 시작된다. 하지만 백제의 건국 설화는 결코 대충 지나쳐서는 안 된다. 고조선, 고구려, 부여, 신라, 가야의 설화는 솔직히 몰라도 그만이지만 백제는 모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분명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백제 건국 설화에는 신화적인 요소가 거의 없고 고고학적으로도 증명된다는 점에서 다른 설화들과는 궤를 달리한다. 따라서 백제 역사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라도 백제의 건국 설화 정도는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첫 번째, 온조 설화. 온조의 아버지는 고구려를 세운 주몽이다. 주몽은 북부여를 탈출하고 압록강 유역의 졸본 땅에 도착하는데 이곳에서 졸본 지역의 군장 연타발의 호감을 사게 되고 연타발의 딸 소선호와 결혼을 하게 된다. 그리고 두 아들 비류와 온조를 낳게 된다. 연타발이 죽자 졸본의 군장직을 맡게 된 주몽은 주위의 부족들을 하나둘씩 규합하고 세력을 확장하게 된다. 그러던 중 북부여에 있던 전 부인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유리가 아버지 주몽을 찾아 졸본까지 오게 됐다. 상황이 이러하니 주몽은 맏아들인 유리를 후계자로 염두하게 됐고 이쯤 되자 비류와 온조는 장차 자신들에게는 비전이 없다는 걸 직감하고 부하들을 데리고 남쪽 땅으로 떠나게 된다. 그렇게 떠난 형제는 한강 유역에 이르게 된다. 온조, 형님, 여기 강아래가 살기 괜찮지 않수? 비류, 그럼 넌 거기 살아. 나는 별로. 어디로 갈라고? 난 바닷가로 갈 거야. 그래서 동생은 한강 남쪽 위례성에, 형은 인천 문학산 근처 미추홀에 자리를 잡게 된다. 그랬는데 형인 비류가 살던 곳은 바닷가 짠물 때문인지 농사가 잘 안 됐다. 이런저런 고민을 하다가 동생이 살고 있는 위례성에 한번 가봤는데 헐, 녀석은 저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있었네. 아, 쪽팔려. 라며 비류는 자살을 하고 만다. 그렇게 비류가 죽고 나자 인천에 살던 유민들은 온조가 살던 위례성으로 떠나게 된다. 그리하여 비류의 유민들을 규합한 온조는 나라 이름을 백제라 짓기에 이른다. 두 번째, 비류 설화. 비류와 온조의 아버지 우태는 북부여의 왕 해부루의 손자였다. 우태는 졸본 땅에 도착해서 소선호와 결혼을 하고 비류와 온조를 낳게 된다. 그런데 우태가 죽게 되자 어머니 소선호는 주몽과 재혼을 한다. 이후 어머니 소선호는 주몽을 도와가며 고구려를 건국하는데 많은 공헌을 한다. 그가 바로 유리였다. 그리고 주몽이 죽자 왕위는 유리에게 간다. 때문에 비전이 없어진 비류는 동생 온조와 남쪽 땅으로 내려가게 된다. 그렇게 비류가 도착한 곳은 바닷가 미추홀, 지금의 인천이었다. 여기서 비류는 나라를 세우니 그게 바로 백제였다. 이상이 온조 설화, 그리고 비류 설화의 내용이다. 백제의 건국 설화, 학계의 다른 해석. 두 개의 설화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들을 발견할 수 있는데 공통점. 첫 번째, 비류와 온조는 형제다. 두 번째, 둘 다 고구려에서 내려와 나라를 세웠다. 세 번째, 미추홀이 비류 세력의 근거지이다. 차이점. 첫 번째, 백제의 시조가 서로 다르다. 두 번째, 친아버지가 다르다. 세 번째, 비류 설화에서는 온조가 나라를 세웠다는 말이 없다. 대략 이러하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학자들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 한강 유역에 백제를 세운 사람들이
고구려에서 내려왔다는 것은 분명한 고고학적인 사실이다. 서울 송파구의 석촌동 고분 유적지에 가면 백제 초기의 무덤들이 발굴되는데 이는 같은 시기 압록강 유역의 무덤 양식과 그대로 흡사하다. 고로 초기 백제를 건국한 사람들은 고구려의 유민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한편 온조 비류 집단의 통합 과정은 이렇게 설명된다. 온조와 비류는 각자 고구려에서 내려와 따로따로 나라를 세웠다. 양 집단은 어느 시기에선가 통합을 이뤄냈을 것이고 그 통합의 주체는 온조 세력이었을 것이다. 만약 비류 세력이 통합의 주체였으면 백제 초기 유적이 인천에 있어야겠지만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과연 비류와 온조는 형제였을까?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현실성이 없기 때문이다. 가야의 건국설화를 예로 들어본다. 가야의 건국설화는 두 가지가 있다. 금관가야설화와 대가야설화가 그것이다. 금관가야의 시조는 수로왕이다. 그런데 대가야의 시조는 뇌일주일이라는 사람인데 뇌일주일은 하늘의 신과 가야의 산신이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다. 그리고 그 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뇌지일청해라는 이름이고 그가 곧 수로왕이었다. 그렇다면 대가야와 금관가야의 시조는 서로 형제였단 말인가? 그건 아니다.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학자들은 보고 있다. 아마도 꾸며졌을 것이기 때문이다. 5세기 후반쯤 되면 가야 연맹에서 대가야가 우두머리격으로 부상하는데 이 과정에서 대가야인들은 자신들의 권위와 정당성을 내세우기 위해 이런 설화를 내세웠을 가능성이 있다. 고로 온조와 비류는 실제 형제였을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 추가적으로 이런 이유도 있다. 온조 설화에서는 주몽과의 혈연을 강조하는데 비류 설화는 주몽과의 혈연을 부정하고 있다. 이는 비류와 온조가 원래 형제가 아니라 나중에 의도적으로 형제관계를 만들었음을 시사한다. 아마도 두 집단은 모두 고구려에서 이주했고 상대적으로 서로 가까운 지역에 살았기 때문에 다른 집단들보다 친숙하게 교류했을 가능성이 높고 이것이 형제설화로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이런 친연성이 깔려 있었기 때문에 양 집단의 통합도 보다 쉽게 이뤄졌으리라. 그렇다면 두 집단 중 누가 더 빨리 고구려에서 내려와 정착했을까? 설화에서 형을 비류라고 한 점에 미루어 보아 비류 집단이 먼저 이주했을 가능성이 높다. 원래 형제 설화에서 형으로 기록되는 쪽은 주로 더 강한 세력이거나 더 오래된 세력을 표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왜 백제는 건국설화가 두 개씩이나 존재하는 것일까? 신라의 경우 건국설화가 3개씩이나 있었다지만 이는 신라가 초기에 박석, 김씨의 느슨한 연맹체였기 때문이고 가야 역시 설화가 2개라지만 이 또한 연맹체였기 때문이다. 부여설화 역시 북부여와 동부여설화로 지역적으로 나눠진다. 하지만 백제의 건국설화는 비류 세력이 온조 세력에게 일방적으로 흡수되었음에도 비류 설화는 없어지지 않고 이후로도 계속 전래되게 된다. 보통 고대 국가는 다른 국가에 복속되면 그들의 건국 신화는 사라지기 마련이다. 80여 개가 있었던 사만의 성읍 국가 중에서 오늘날 몇 개나 건국 신화가 남아있는지 생각해보면 답이 나온다. 그런데 비류 설화는 계속 살아남았으니 그 이유가 뭘까? 이걸 이해하는데 바로 백제 초기 역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다. 바로 비류 집단은 온조 집단에게 통합된 이후에도 소멸되지 않고 백제에서 중요한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비류 집단이 온조 집단을 밀어내고 왕위를 차지한 경우가 나타나기도 했다. 사반왕이 고유왕에게 폐위당했기 때문에 왕위가 바뀐 경우는 쿠데타라고 봐도 무방해. 여기에는 여러 정황들이 있다. 백제 초기의 왕계도를 한번 보자. 자세히 보면 뭔가 수상하다.
왕들의 재위 기간을 한번 살펴보자. 8대 왕 고이왕은 왕위에 오른 시기가 234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버지 게르왕은 166년에 죽은 것으로 되어 있다. 만약 게르왕이 죽는 그 해에 고이왕을 낳았다고 해도 고이왕은 최소 120살은 살다 죽었다는 얘기다. 또 있다. 11대 비류왕을 보면 304년에 즉위해서 344년에 죽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역시 아버지가 구수왕이었다면 최소 110살 이상 살다 죽은 것이 된다. 이 시기에 과연 이렇게까지 오래 살 수 있었을까? 같은 시기 로마의 평균 수명은 영유아 사망을 제외하고도 35세밖에 안 됐는데 이는 필시 뭔가 비밀이 숨겨있기 때문이다. 계보상으로만 봤을 때는 혈연으로 이어지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았다는 이야기다. 먼저 고이왕을 살펴보자. 삼국사기를 보면 고이왕의 아우 이름이 우수라고 되어 있다. 그렇다. 우씨다. 동생이 우씨이니 고이왕 본인도 우씨라는 이야기이다. 참고로 온조계통은 부여시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비류설화에서 비류의 아버지가 우태였다. 그렇다. 바로 고이왕은 비류계통이었던 것이다. 실제로 삼국사기에 보면 유독 우두, 우복 등 우씨성을 가진 사람들이 유독 눈에 띈다. 이번에는 비류왕을 한번 보자. 이름 때문에 비류왕을 비류계통으로 보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비류왕은 온조의 계통이다. 한자는 서로 다르다. 당시에도 같은 음으로 불리었는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특이한 것은 계속 비류계통이 집권하고 있을 때 유독 혼자만 온조계통으로 되어 있다. 무슨 이유에서였을까? 여기에는 비류왕의 아들 근초고왕을 먼저 따져보면 답이 나온다. 근초고왕에서 근은 서양으로 치면 이세와 같은 뜻이 된다. 근초고왕은 즉 초고왕 이세를 의미한다. 근초고왕의 아들 근수고왕 또한 구수왕 이세를 뜻하지. 이런 이유로 비류왕이 온조계통으로 만들어졌을 가능성도 높다. 다만 기록에 따르면 비류왕은 온조계통인 게 맞아.